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머슬맵에 대한 기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나오는 걸 제가 확인해야 됩니다. 잠시만 계시죠. 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영상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합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전국을 통해서 이 머슬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엇이 어떻게 기초가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 머슬맵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 모든 강의는 제 주관성이 들어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슬맵에 왜 이 머슬맵이라는 게 나왔을까라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 지도입니다. 근육 지도인데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기를 하든 고개 관리하든 모든 연관되는 하나의 선적에서 연장되는 선으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단편적인 곳, 또 고객이 얘기하는 현재 불편한 아시얼적 포인트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전면과 후면을 놓고 전면과 후면에서 이 근육의 연장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디가 인체를 좋아지게 하고 잡아주게 하는 포인트일까라는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머슬맥의 한 편 중인 인체의 전면과 후면에 대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 후면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이 근육 지도가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첫 번째 히든 카드, 숨겨있는 그런 카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을 봤을 때 우리는 머리 위가 연결됩니다. 우리 머리 위를 모상건막이라고 합니다. 모상건막이라 부르며 두피라고도 부르는 저 첫 번째 포인트를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눠졌던 세 장의 이 근육 지도의 맵 중에서 중간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오른쪽은 인체 전면이고 왼쪽은 인체 후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보여주는 첫 번째 모상건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좋아지거나 어딜 좋아지게 할 때 한 군데 포인트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포인트를 모상건막이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가요, 임상을 하면서 여기를 풀군, 아니면 여기다 손을 대면 몸의 모든 근막이 파샤가 열리는 자리를 찾아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상건막에 첫 번째 손을 댔더니 인체 모든 근막이 열리면서 좋아지는 그림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모상건막입니다. 인체에서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세 개의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모상건막입니다. 모상건막을 통해서 내려다보면 우리는 요 눈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게 되죠. 그죠? 여기에는 교근이라는 곳이 작동하게 되고, 요 옆에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는 측두근이 연관됩니다. 얼굴의 대부분의 모든 신경 레벨은 얼굴의 안면신경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근은 3차 신경과 안면신경, 파시알 러브하고 세 번째 3차 신경이 같이 지배하며, 얼굴의 모든 문제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이 같이 크로스되는 교근을 통해서 관리를 하라라고 제가 정리를 내렸어요. 교근을 통해서 관리하려고 했더니 이 교근은 선행적으로 측두근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두근과 교근을 살짝 빼서 이제 이 부분까지는 연결시키고요. 얼굴의 문제에서 다시 한번 연결됩니다. 그러면 목 부분에 1번과 2번 라인에서 우리는 얘를 상경추라 부르겠습니다. 어퍼서비칼이라고 부르는 상경추의 개념은 인체의 모든 문제들 중에서 크게 제일 먼저 해결해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뇌간이라는 부분과 연수가 연결돼서 인체의 모든 내장기랑 연결될 수 있는 미주신경이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상경추는 6가지의 원리가 작동되고 불편하면 6가지 포인트의 문제가 생깁니다. 1번,
뇌압이 올라가고 2번 혈압이 올라가고 3번 림프순환이 안 되고 4번 640만 주의 뇌신경과 5번 알파파의 파장과 미주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인체 문제가 생기는 이 상경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서 만나는 부분이 경추 5번이라는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경추 5번을요. 목뼈 5번째 뼈라는 이름으로 그냥 경추 5번 하고 우리는 그 근육과 그 위치에 포인트에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 교수가 굳이 경추 5번이라는 자리에다가 또 다른 의미를 얹는 요소가 있습니다. 경추 5번은 상지의 대부분 모든 곳에 관여되는 그 뿌리의 근본적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공식 중에서 하나가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의 둘근을 뜨더라. 유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두피를 풀어라. 배꼽이 앞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라고 근육적 포인트와 어떤 포인트의 근막적 요소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그럼 그곳의 뿌리가 어디야? 라고 얘기할 때 경추 5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경추 5번을 그 근본적인 그림의 하나의 포인트로 보자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경추 5번입니다. 자, 경추 5번이라는 곳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이라는 곳 포인트 말고 이곳에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의 그림을 얹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비인후과 질환부터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얼굴의 붓기, 또 목을 잡아주는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의 그림을 살짝 잡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클라비클, 쇄골이라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쇄골은요, 우리가 빗장뼈라고 불려주는 단순히 뼈의 의미로만 거기를 놓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빗장뼈라고 불리는 쇄골뼈는 관절의 연결 부분과 목 쪽에서 일어나는 혈액순환 또는 림프순환과도 연관되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쇄골뼈 기준으로 흉골과 만나는 흉쇄관절, 쇄골뼈가 끝나서 어깨뼈랑 만나는 견쇄관절이라는 관절의 포인트를 잡아주고요. 이름 자체에 빗장뼈라고 불려줄 수 있는 쇄골뼈는 어깨와 이 몸의 체관과의 연결을 막아주고 잡아주는 말 그대로 막아주는 빗장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쇄골뼈의 움직임 자체는 체형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거기에 연관되어지는 근육이 대흉근 또한 있을 수 있고 저 뒤에 승모근하고도 연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쇄골뼈가 쇄골뼈 위에 얹어져 있는 주변의 근육 중에서 크게 영향을 주는 대흉근과 다음에 흉쇄유돌근, 사각근에 의해서 쇄골뼈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거나 호흡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만들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성인 남성들은 이거는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하죠. 제 주관성이라고 했고 언제나 무엇을 가르치는 강의를 해주는 사람에 나타날 때 반발을 하거나 거기에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공부를 해서 전달하고자 할 때는 일부 생략하고 정확한 중요한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단언하지는 않습니다만 받아들이고 설명을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해주고 수긍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복식호흡을 한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흉식호흡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임신이라는 특수한 과정을 가져서 아이가 배에서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폐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횡격막의 움직임과 주변의 근육의 도움으로 그 호흡이 진행이 되어지죠. 그때 출산과 상관없이 여성분들이 임신과 가장 가까워진 그 배부름이 되면 호흡이 가슴이 아닌 목으로 하는 흉쇄돌근과 사각근이 호흡 보조근으로서 작동을 하면서 어쩌면 대흉근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면서 영리호흡에 영향을 주어서 목에서 그 호흡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쇄골뼈가 그 근육의 비대함에 의해서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근육이 부어서
그쪽에 소통되는 그 흐름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팔의 부종, 몸 전체의 부종을 해결해주는 그 터미너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림프기관에. 그래서 우리는 쇄골뼈라는 곳을 단순히 빗장뼈라고 보지 말고 수기의 관점에서 얘를 정상적인 걸로 돌려놓는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수기의 관점에서 쇄골뼈와 연관이 있었던 그 움직임의 모션은 팔을 들어서 쇄골뼈의 움직임과 연관을 시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실기편에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뵙고 또 같이 느껴야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쇄골을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단순히 우리 몸에서 뛰는 곳, 움직이는 곳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을 군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모든 장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풀어줄 수 있고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심장이죠. 그래서 심장에는 감정이 얹어져 있고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얹어져 있고 또는 사고가 얹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면서 여기다가 그 감정의 에너지와 그걸 이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서적이나 한의학적에서는 간과 같이 심장에 그 에너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기적 관점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간의 에너지와 심장의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장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를 하나의 사이클로 놓고 그곳에는 우리가 수기의 관점에서 살려내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위장이란 장기를 얹어놓고 위장은 살아가는 곳의 에너지입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장은 본능적인 장기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몰리고 그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서 살아가는 그냥 보통적인 본능의 장기를 놓고 간과 심장과 소장은 우리 몸을 살려내려고 하는 의지적 장기로 얹어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더 깊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에너지는 간에서 전체 혈액을 받아서 우리 몸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내가 살고 있다라는 에너지를 주는 장기입니다. 이때 압력적 에너지는 120mmHg라는 그 압력의 게이지를 씁니다. 지상에서 1.5m까지 물을 뿜어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압력의 에너지가 심장이 박동하면서 그 에너지가 돌게 되는 거죠. 심장 밑으로는 제가 횡격막이라는 에너지를 놓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횡격막을 집어넣고 복식호흡을 하게 됩니다. 650개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횡격막에는 내장기가 관여됩니다. 횡격막의 오른쪽에는 밑으로는 간이 붙어 있고 위에서 아래로 식도가 있고 식도 밑으로는 위장이 있고 위장 밑으로는 소장과 대장이 걸려 있고 횡격막 위에 중간에는 심장이 있고 양쪽으로는 폐가 있습니다라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횡격막입니다. 여기는 횡격막이라 하고 간이 붙어 있고요. 밑으로 식도가 내려오면서 위가 붙어 있고 그 밑으로 소장이 붙어 있고 그 밑으로 대장이 연결되는 그림이 되고 요 가운데는 심장이 있고 양쪽 옆으로는 폐가 이렇게 그 위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횡격막의 지배신경은 경추 3번하고 5번의 횡격신경이고 횡격신경은 목의 중앙을 통해서 심장을 지나서 횡격막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횡격막을 움직이게 되면 우리 인체에 650개의 근육이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며 횡격막이 움직이게 됐을 때 이 내장기에서 작동을 하게 되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얘네가 움직일 땐 횡격막이 움직이고 심장이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 전체 심장에서 전신으로 보냈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일 때 내장기에서 작동이 하면서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핵심적 포인트가 횡격막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배꼽, 한의학적으로 신걸이라는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배꼽은 태초에 부모로부터 만들어져서 생성돼서 정자와 난자와 처음 만나서 그곳에서부터 에너지가 뻗어서 인체가 형성되는 주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통해서 모든 내장기랑 연결됨으로써 우리는 배꼽을 통해서 모든 장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죠. 그러니 그 배꼽을 푼다는 것은 인체의 모든 내장기에 신호를 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신걸이라고 상당히 신성시하고 치료에 중점을 둔 이유는 배꼽을 통해서 내장기 오장육부에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했죠. 자, 그 배꼽 밑으로선 이제 우리는 소장이라는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이쪽 옆에 있는 간으로 올려보내게 되죠. 그럼 간은 그 영양분을 심장으로 보내서 전신으로 돌려주는 하나의 사이클적 요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소장 밑으로 제가 여러분들 살짝쿵 내려가다 보면 요 위쪽 부분에 걸리겠지만 순서적으로는 요추 1번이라는 그림을 집어넣겠습니다. 오장육부 중에서 오장육부에 포함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에서 육장육부라는 걸 명명하며 삼초와 심포를 그 그림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삼초는 상초와 중초와 하초를 삼초라고 명명을 하고 삼초가 완전할 때 우리 몸은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몸이라고 합니다.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고 하초의 기운은 도랑과 같다 해서 호흡기, 그 다음에 소화기, 순환기와 더불어 배설기, 생식기가 완전한 사이클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은 온도적 요소와 내 뇌에서, 내 몸에서 내 몸이 통증적 요소를 느끼지 않는 그림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3초가 완전하게 되는데 될 수 있도록 그곳의 뿌리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3초의 배수열은 요추 1번입니다. 1번의 구록가 선생님은 인체를 놓고 신경의 요소가 살아날 때 우리 몸은 좋아진다라는 하나의 그림을 던져놓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키워드는 너브, 신경이라는 거와 머슬, 근육이라는 거와 블러드, 피라는 세 개의 상관관계의 흐름에서 하지의 신경의 그 뿌리를 요추 1번으로 놓게 된 거죠. 요추 1번은 하지에서 일어나는 또는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어서 요추 1번을 그 중심의 에너지로 접근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추 1번을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수기할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추 1번은 풀어주는 포인트도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요추 1번은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다리의 각도를 통해서 허리의 신경 레벨이 하지까지 전달돼서 피가 통하고 근육이 움직이고 소통을 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또 연결되는 것은 글루티스 미디우스라고 하는 중둔근이라는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엉덩이, 모든 근막, 인체의 모든 근막은 엉덩이에 꼬여 있다라는 일본의 우다가 선생님의 말의 인용을 통해서 인체의 근막이 중둔근을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는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을 그려봅니다. 중둔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림은 치유의 포인트이자 환경의 에너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둔근을 푼다는 것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과 무릎의 문제와 인체의 근막을 풀어주는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둔근 밑으로 가면 무릎 뒤에 위중이라는 포인트가 옵니다. 방광 1선과 2선이 만나서 같이 크로스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곳을 통해서 허리의 문제와 무릎의 문제를 다시 해결해주고 방광경락의 모든 흐름을 해결합니다. 인체는 육장육부의 12개의 경락이 흐릅니다. 그 중에서 11개의 경락은 횡경막을 통과합니다. 그 중에 1개의 경락인 방광경락은 횡경막을 통과하지 않고 등 쪽으로 흐르면서 우리 인체의 모든 척추와 내장기의 또 다른 뿌리적 역할을 해주며 그곳에서 하나의 포인트로 만나는 자리가 위중이라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연결되고 나면 위중 밑으로 이제 우리가 종아리에 가스트로스 네미우스라고 하는 비복근과 또 그 밑에 있는 가제미근이 연결되고 그 밑에 아킬레스건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그냥 종아리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종아리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어떻게 에너지를 주고 어떻게 자극을 줘서
우리 몸에 변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가스트로스 데미우스라는 비복근의 역할은 부풀어 올라주는 역할이 크고, 비복 안에 있는 가제미근이라고 하는 그 가제미 근육은 혈액을 비복근의 영향에 의해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얘네의 전체적인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은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이 세 개의 동작적 요소가 우리 몸의 치유의 그림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 전면적인 요소를 이해하면서 후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의 모습도 가볍지만 좀 생각할 수 있는 큰 그림의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뒷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에 어깨라는 부분을 넣게 됩니다. 수기를 하면서 사람의 몸을 손으로 관리시키면서 제일 힘든 포인트가 어깨입니다. 어깨는 상지의 모든 조직하고도 연관되고 내장기의 기운적 에너지가 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어깨에 연관되는 회전근개의 포인트와 목의 문제를 같이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의 문제가 질환적인 요소가 어깨와 같이 더불어지면 그 상태는 통증의 양이 더 커지게 되고, 어깨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내장기의 기운에서 문제가 오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그 또한 어깨가 또 짊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동작적 요소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깨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오는 것은 통증이라는 것과 더불어 가동 범위라는 것이 문제가 오게 됩니다. 통증이 와서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통증이 온다는 개념보다는 통증이 와서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는 개념을 좀 더 우세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사람의 통증적 수기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좋아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좋아지게 하는 거야? 물어볼 때 저는 너가 그 클라이언트의 고객의 관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ROM을 증진시키는데 먼저 그 의의를 두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동 범위를 충분히 살려주면 그 사람은 통증도 경감된다. 다시 얘기하면 통증이 경감되어질 때 ROM도 증진되어진다라는 그림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깨라는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트라펜지우스라는 승모근입니다. 천층 근육이죠. 이제 근육적 요소를 설명할 땐, 그래서 오른쪽, 얘는 스트레스 머슬이라는 명명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은 간의 에너지와 연관되어 왼쪽은 위장과 심장과 연관되는 그림으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이라는 그림을 더불어서 어깨 주변에 있는 그 천층 안에 있는 심층의 근육들도 보게 되죠. 그 승모근을 드러내면 목에 보여주는 두판상근, 목이 아프면 두판상근, 그리고 그 옆에 견갑, 거근, 잠을 잘못 잤거나 목에 문제가 있을 때 어깨를 들어주는 견갑, 거근, 그 밑으로 능형근이 보이고 극하근이 보이고 극상근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적 사이클이 보이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되었던 요소적인 의미와 근육적 요소에서 버팀목의 의미를 잘 교차시키면 치료의 관점에서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면서 그 주변적인 요소들을 설명해 나가며 등 쪽에 연결되는 기립근과 이 앞쪽에 대흉근과 뒤쪽에 연결되어 있었던 전거근과 광배근의 그림들을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엉덩이의 대등근, 중등근의 그림구,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햄스트링과 대퇴 사등근과의 기립, 대립과 기랑이라는 포인트를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지냐라고 설명하면, 우리 몸은요, 고객과 대면하는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대면하는 인식 속에서 그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고 찾아서 등 쪽에 배수혈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네 가지를 접근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과 말로 서로 주고받는 묻고 대파는 문진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곳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좋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는, 예를 들어서 극상근에서 소리가 난다, 무릎에서 소리 나는 것을 듣는, 또 듣는 문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결국 문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묻고 답하는 거, 하나는 눈으로 내가 또는 귀로 확인하는 소리라는 거죠. 요게 두 번째 문진이고,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진이 있고 이제는 만져서 느껴보는 촉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클라이언트와의 대답과 말과의 주고받음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듣고 말하고 또 만져보고 확인하지 못하는 우리 인체의 흐름은 혈액순환과 이 몸의 상관관계에 있는 과정입니다. 어디를 먼저 공략할 것이냐라는 키워드를 드리려 합니다. 근육이라는 것과 신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피라는 관점을 놓고 여기서 뭐가 우선순위야라고 할 때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피를 돌리는 서로의 과정이 서로 둡니다. 순서가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가 근육으로 들어가면 신경을 자극할 때가 있고 신경이 근육을 자극하면 근육이 피를 돌릴 수도 있는 세 개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 몸에서 반드시 먼저 해결해줘야 되는 포인트들 흉추 5번 쇄골도 있고 또 횡격막도 있고요. 이렇게 또 접근적 단어들을 굳게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집어넣는 단어들도 하나하나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요추 1번과 쇄골과 그 다음에 횡격막과 또 종아리와 상경추를 놓고 5개의 키포인트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라는 거에 반드시 인체에서 근막을 풀어야 되는 모상건막과 배꼽과 그 다음에 중둔근이라는 요 8개의 키워드를 집어넣고 인체에서 반드시 좋아져서 살리려고 하는 3개의 장기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에서 열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여기랑 연관되는 열과 연관되는 것은 요추 1번이라 했고 여기에 못지않은 또 근육들이 설명하듯이 광배근과 승모근을 또 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요추 1번, 간, 심장, 소장, 상경추, 종아리, 횡격막, 쇄골, 요추 1번, 모상건막, 배꼽, 중둔근을 우리 몸의 전체적인 전면과 측면의 키워드로 잡아놓고 접근하면 됩니다.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 부위부터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좋아지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의식적인 내 몸의 컨디션 또는 내 지금 현재 감정적인 상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어떤 고객이 와도 무조건 80%는 좋아지게 하는 테크닉, 60%는 좋아지게 하는 테크닉, 진짜 50%는 좋아지게 하는 테크닉을 나름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냥 보편타당한 그래도 중간보다는 좋아지는 60%는 좋아지는 테크닉을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 반드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60%의 키워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제 주관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접근을 하고 다가가는 것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신 교수님 100 한 번에 만나서 그러면 90%나 100%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날 그 사람과의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그날의 저의 컨디션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컨디션도 있고 주변의 많은 요소들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저 고객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60%는 좋아지게 하는 반드시 좋아지게 하는 나만의 테크닉을 갖자. 그러려면 거기에 어떤 나만의 비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시크릿 머슬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비밀스러운 건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이 머슬맵을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직업을 가진 숭고한 분들입니다. 사람의 몸을 만진다는 직업은 어느 한 곳에서 어떤 것을 하는 직업보다도 최고의 직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이 직업을 통하면서 스스로 만족감도 얻고 스스로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최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작동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라이브로 여러분과 접근했습니다.
고생하셨고 함께 늘 같이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